역시 주인 따라가는 거야, 컴퓨터는. 가상현실에 있는 물체에 대한 지금은 약간 노련하게. 지금 앞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Got a secret side in plain sight. Where the streets are empty, that's where we run. Everyday people do everyday things good. Can't be one of them. I know you hear me now. We are a different kind. We can do anything. We could be. 돌을 내면 가끔씩 강이 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직접 저희가 강을 막 깨가지고 해야 될 경우도 있고. We could be heroes. Me and you. We could be heroes. We 유니스트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교육 중심의 대학에서 연구 중심의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 2015년,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유니스트의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과 삶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연구,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같은 성장,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유니스트의 젊은 청춘들. 이 겨울, 유니스트에서 만난 특별한 인재들을 보고합니다. 유니스트의 학생 대부분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 이곳에 첫 번째 소개할 인재가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대학원 과정 3년차인 조인성 학생. 조인성이라 이름만 들으면 그 키 크고 잘생긴 배우가 생각이 납니다만 실제로는 이공계에서 귀하다는 여학생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잤어요? 아니요, 잘 못 잤어요. 카메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올라온다 그래서? 네. 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은 이제 연구실에 출근하는 길이에요. 인성이가 출근한 곳은 제1공학관 5층에 위치한 제어 및 로봇 연구실. 이곳은 로봇 중에서도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로봇이나 여러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입니다. 연구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책상이 인성이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리. 이곳에서 로봇 연구도 하고 수업 준비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인성이 자리엔 구경할 것들이 많은데요. 아기자기한 캐릭터 인형들과 스티커들. 여학생 책상은 딱 티가 나죠. 저는 캐릭터 같은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양한 것들 보통 그냥 길 가다가 보이면 하나씩 사서 그냥 올려놓고 일하다가 힘들면은 보고 위안을 얻기도 하고요. 남자애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소한 모습들을 저는 좀 빨리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건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기도 하고.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연구실. 인성이가 본인의 장점인 선세함을 살려 연구하고 있는 로봇 분야는 바로 로봇 손, 로봇 장갑입니다. 재활치료부터 재난 상황 해결까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죠. 요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손가락을 움직여가면서 어떤 물체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 모터를 통해서
가상현실에 있는 물체에 대한 힘을 저희가 또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시기에 더 재미있는 디바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내 손인 듯 내 손 아닌 내 손 같은 로봇 장갑이네요. 어떻게 될까? 전국의 인재들이 다 모여있다는 유니스트. 과연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야, 너 원래 오늘 이 시간 자는 시간 아니었냐? 네가 언제부터 필기했다고 저 난리야, 쟤. 그날은 내일은 고기를 먹는 걸로. 수업 시간 전에는 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시끌벅적한 분위기인데요. 근데 이거 피 어차피 안 나온다. 언니 이거 그래도 내려놔. 교수님이 들어오고 수업 시작. 다들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이 수업은 인성이가 대학원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듣는 강의로 배준범 교수의 시스템 아이디와 적응 제어라는 시간인데요. 아, 강의 이름만 들어도 벌써 어렵네요. 칠판 가득히 수식을 적어 내려가는 교수의 판서 소리와 노트에 받아 적는 학생들의 필기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강의실. 2시간 수업 시간 내내 설명 없이 수식만 적어주는 배준범 교수. 학생들이 수식의 과정을 보며 스스로 이해하고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과연 인성이는 답을 찾았을까요? 학생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 그것이 유니스트의 교육 방식입니다. 하루 종일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학관 로비. 이곳에 아주 특별한 연구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두 번째 인재, 기계공학과 대학원 2년차 김명건 학생입니다. 일반적인 연구실에서는 비행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간단한 실내에서 비행 실험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해 놓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넓은 공간은 다른 데다가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장소가 나오는 로비에다가 설치를 하고. 요즘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무인 항공기 드론. 연구와 비행 실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천장이 높은 로비에 간이 연구실을 설치했습니다. 로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지나가는 학생들이 기웃거리기도 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시끄럽기도 한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연구에만 열중하는 명건이. 그는 엉덩이가 아주 무거운 남자입니다. 출근 시간은 9시 반이고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학교에 나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점심 한 11시 반쯤 먹는데 그때까지 이제 일을 하다가, 보통 점심은 간단히 이제 빵 같은 걸로 해결을 하고요.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한 이제 9시, 10시쯤에 이제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쯤이면 이제 뭐 피곤해서 다른 일은 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방에 가서 자고 다음날 나오고 하는 거죠. 네. 사실 확인차 카메라를 돌려보았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드론 연구실에 붙어있다는 명건이. 카메라 판독 결과 정말 하루 종일 모든 생활을 10발자국 안에서 해결합니다. 아니, 명건 학생,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제 나름대로 페이스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고 그러진 않아요. 단지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일단 저희 학교가 좀 고립된 그런 곳에 있으니까 뭐 다른 활동, 예를 들어서 막 머리를 자른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쉽게 못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죠. 네. 명건이는 영국의 명문 공대 중 하나인 맨체스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로 드론의 제어보드를 제작하는 과제를 맡게 되었고 이때부터 드론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원을 찾던 중 본인이 원하는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던 곳이 유니스트 드론팀이었고 연구에 관한 좋은 여건들을 고루 갖추고 있어 고민 없이 한 번에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녀석이 바로 그 결과물, 유니스트를 대표하는 드론, 일명 유니 드론입니다. 저희가 만들기 쉽게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저희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학교 마크도 넣고 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음껏 이제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테나 위치도 선정할 수 있고. 너는 뭐니? 명건이가 유니스트 드론 팀을 선택한 또 한 가지 이유, 손흥선 교수. 손흥선 교수와 함께 다양한 드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지금 보이는 이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기구에 올라타 조종을 하면 실제 하늘에 떠있는 드론의 움직임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드론이 보는 시야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무인 비행기 제어 장치인데요.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 다른 초록색 모터. 오랜 시간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온 명건이와 손홍선 교수. 이쪽은 뭐네? 충분하네요. 이쪽이 좀 가깝네요. 그러게, 이쪽이 가깝네. 너무 가까운데? 너무 조언을 많이 해줘서 명건이가 피곤할 수 있어요. 너무 조언을 많이 해서, 예. 그래갖고 조언을 좀 줄일까. 명건아, 내가 조언을 좀 많이 하지. 뭐 적당히 필요하신 만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피곤할 수 있어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조언을 같이 이렇게 균일하게 줘야 되는데 명건이한테만 너무 많은 조언을 주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약간 시기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다른 친구들한테 같이 조언을 주려고 해요. 예. 엉덩이가 무거운 남자 명건이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손홍선 교수의 조언을 피해서 나온 걸까요? 무슨 일인고 하니 서울에서 펼쳐질 드론 군집 비행 시연을 대비해 마지막 점검을 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종기로 띄워서 얘네들이 미션을 잘 수행하는지 일단 그걸 볼 거고요. 또 GPS 에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측정도 하고 네,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컴퓨터로 통신해서 여러 대의 드론을 한 번에 움직이는 드론 군집 비행을 점검 중인데요. 한 명의 오퍼레이터가 하나의 조종기로 뭐 2개, 3개의 드론을 동시다발적으로 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 사람의 눈이 몇 개, 여러 개 달리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런 이제 군집 비행 시스템인데요. 한 대의 드론으로 불가능한 구호 물품 수송을 여러 대의 드론이 힘을 합쳐 가능케 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수색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드론 군집 비행. 그동안 제법 연구 성과가 좋아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창조경제 박람회 챌린지 퍼레이드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하늘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잘 비행할 수 있겠죠? 유니드론의 멋진 군집 비행,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네가 살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유니스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 체육관. 이곳에서 유니스트의 세 번째 인재 열혈 청년 이상진 학생을 만났습니다. 주로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졸업 시즌이고 하여간 좀 바빠가지고 진짜 한 2, 3주일에 한 번 시간 날 때마다 오는. 졸업을 한 학기 앞둔 학부 4학년 상진이는 유니스트 복싱 동아리 정복동이 낳은 최고의 복싱 선수입니다. 처음 대회 나가서 그 1위 수상하고 저희 생활체육대회에서 이제 하는 그 1위 수상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왕중왕전까지 경기 우승하면서 울산 시내 자체에서는 그 같은 급수에서는 최고까지 올라갔던 친구고 첫 대회에서 그렇게 하기엔 사실 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4년) 제2회 울산광역시 남구연합회장배 복싱대회에서 60kg급 우승을 한 상진. 요즘 살짝 운동을 쉬었다 하더니 글쎄요, 아직 실력 쓸만한데요? 한번 못하겠다. 운동 좀 꾸준히 해줘야 돼. 힘들어 그만하겠어. 그래도 땀 흘리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냥 재밌어요. 순박한 웃음을 가진 아마추어 복싱 선수 반전 매력남 상진이를 이른 아침 유니스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짐을 잔뜩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상진이와 연구실 식구들. 복싱 헤드기어를 벗고 흰 가운으로 갈아입은 상진이. 도대체 그의 정체는 뭘까요? 오케이, 그게 넣고. 이게 움직이거든, 이게. 그는 바로 도시환경공학부 4학년 학부생. 오늘은 울산 전역의 환경오염물질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다이옥신이라든가 농약류 이런 되게 미세한 유기물질들 그런 물질들을 저희가 분석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우주선처럼 생긴 대기 오염물질 채취기는 울산 전역에 설치되어 환경 분석 자료로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발견하시면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강가로 내려가 수질 오염물질을 채취할 차례. 태화강이 예전에 비해 많이 깨끗해졌다지만 여전히 공단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이 비에 섞여 강으로 내리고 있으니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고기 잡는 줄 알겠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죠. 그리고 뭐 지금은 좀 괜찮은데 더 겨울 되면 가끔씩 강이 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직접 저희가 강을 막 깨가지고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작년에 저쪽에 호수한데 물이 다 얼어가지고 도저히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형들 막 돌 던지고 깨려다가 막 빠질 뻔한 적도 있고 막. 추운 날씨에 빨리 끝내면 좋으련만 여러 번 떠서 각기 다른 병에 담는 상진이. 난 밑에 붉은 채수병. 저희가 분석하려는 유기물질들은 빛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갈색 시약병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금속을 분석하고 싶으면 이제 요거는 멸균 채수병은 이게 이제 유리 재질이 아니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금속을 채취하는 병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항상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가지고 이 날씨에 이렇게 뜨고 그걸 자기가 직접 분석하거나 내가 직접 진짜 울산 환경에 이제 뭔가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자부심도 가지게 되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한가로운 주말 오후. 할 게 많아 지금. 어제도 밤새는데 오늘도 밤새야 될 것 같지. 공기 안 빠질 거야. 이거 캔선밖에 안 나고 물 안 넣었거든. 주말이라 좀 쉬는가 했더니 어째 평일보다 더 바빠 보이는 상진이. 오늘도 실험실로 출근했습니다. 오늘 상진이의 임무는 외부에서 의뢰받은 음식물의 성분을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세지 중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소세지인데 아예 아무런 처리도 되지 않은 이제 로우한 소세지 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삶은 소세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훈연 소세지라고 구운 소세지, 이 세 개에서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PAH라고 이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되게 안 좋은 이제 유기오염 물질이 있는데, 이제 그 물질이 어디서 많이 더 측정이 되고 어느 정도의 농도를 분포를 하고 있는가 이제를 지금 분석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 2학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는 연구실 생활. 하지만 처음부터 상진이가 이런 실험을 곧잘 해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오면 막 지금 이런 실험은 못하죠. 할지도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자꾸 막 세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그냥 유리처럼 보여도 이런 게 다 비싸요. 막 기본 막 몇만 원, 몇십만 원 막 비싸니까. 근데 그때는 긴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막 깨먹고 잘 깨먹으니까 한 날린 돈만 몇백만 원을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상진이가, 기기들을 깨먹고 또 깨먹었던 상진이가 이제는 어엿한 실험실의 일원이 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분위기 메이커 같은 되게 활발하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요. 실험도 잘하고 괜찮은 학생이에요. 기후나 이렇게 이제 대기 관련, 그리고 약간 지구과학 쪽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물 이런 약간 환경 관련된 그런 부분을 또 제가 원하던 거라 가지고 그냥 계속 하는 거. 제가 원하던 실험을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한창 실험을 하던 도중 갑자기 가운을 벗더니 문제집 한 권을 챙겨서 어디론가 급히 가는 상진이.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그 로비 있잖아. 거기 기다리고서 쌤이 지금 한 5분이면 가거든? 쓸데없는 걱정은 그만해. 내 눈에는 모든 게 완벽해. 한 번만 웃어봐. 욕심을 버려봐. 이제 우리는 모두 아마추어 복싱 선수, 발로 뛰는 환경 분석가, 그리고 이번에는 선생님입니다. 매주 주말 상진이는 교육 봉사활동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멘토,
즉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애들 가르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내가 생각보다 가르치는 거에 되게 재미를 느끼는구나 또 알았고, 또 이렇게 제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 해도 중학생하고는 친해질 기회가 없으니까 약간 세대 교류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즉석으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보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요거는 몰라 그냥 A로 할걸? 스몰 A, 스몰 B.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지만 지금은 제법 괜찮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360분의 B지. 이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란 거 알겠어? 네. 이해돼? 이해가? 이까지는 이해갔어? 자, 선생님 자랑 좀 해줘요. 좀 잘생긴 것 같아요. 봉사 시간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애들 가르치는 것도 좋고, 또 이게 수업이 끝나도 애들하고 좀 마음 맞는 애들은 계속 선생님 하면서 질문도 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뭔가 약간 저만의 또 제자가 생긴 느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을 한번 더 높여주는 거죠. 울산의 인재가 새로운 울산의 인재를 만들어가는 현장. 이곳이 유니스트입니다. 울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겠다는 또 한 명의 유니스트인 디자인공학부에서 찾은 네 번째 인재는 3D 프린팅으로 울산의 제2의 전성기를 만들겠다는 남다른 포부를 가진 김남은 교수입니다. 김남은 교수의 방에는 전공서적만큼이나 특이한 소품들이 많은데요. 그 대학원 수업 중에 적층제조라는 수업을 강의 중입니다. 그 강의에서 휴대용 그 스캐너로 3차원 그 얼굴 형상을 이렇게 본인이 직접 스캐닝을 해서 본인 얼굴을 직접 이렇게 프린팅 해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제 일부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 이렇게 또 기념으로 이렇게 또 간직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얼굴 큰 학생도 있고 작은 학생도 있고. 요즘 김남은 교수의 관심은 3D 프린팅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것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텔램프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지금 3개인가요? 3개 있죠. 그 때문에 알고리즘 적용하고 나니까. 김남은 교수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부품입니다. 이게 삼각형 메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방법으로 구현하기 힘들었던 그런 어떤 형상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3D 프린팅을 활용하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자동차용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생산 자원들을 좀 더 이제 가볍고 좀 더 이제 강도가 강하고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D 프린팅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면 차량 자체가 더 가벼워져 연비가 줄어들고 재료들을 재사용할 수도 있어 친환경적인 공정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철판하고 그럼 이제 좀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인데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김남은 교수의 일상.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김남은 교수의 생산 시스템 설계 및 시뮬레이션 강의.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 앉으면 수업이 시작됩니다. Today I have prepared 3 different questions for you. 유니스트의 모든 강의가 그렇듯 김남은 교수의 수업도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Whether you have the full component case. Do you think
Yongwan gave us right answer. It's just a quick quiz.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의 얼굴보다 스마트폰을 더 집중해서 보는데요. So as you can see here, the first large M.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Exponential distribution. 스마트폰에 띄워져 있는 이 어플,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유니스트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Maybe we have one student IT를 좀 이용해서 뭐 이렇게 좀 학생들의 의견도 실시간으로 받고 그리고 제 의견도 실시간으로 개진하고 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립 러닝이라는 수업 방식을 선택한 김남은 교수. 플립 러닝은 뒤집힌 학습이란 뜻으로 교수가 정해준 분량만큼 학생들이 예습을 해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토론이나 과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 방법인데요. 그냥 봐도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플립 러닝을 한 이후에는 이제 클래스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들이 뭐 서로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한테도 클래스 타임이 아니라도 뭐 또 질문을 뭐 이메일로 준다든지 직접 찾아와서 한다든지 이런 빈도수가 훨씬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흥미를 끄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이벤트는 김남인 교수와 학생들을 가깝게 만들어준 플립 러닝. 이것이 유니스트의 특별한 인재 육성법입니다. The second one. 여기 울산대학교 안에 있는 울산 창조경제센터 안에서 오늘 저희 3D 프린팅 관련해서 워크샵하고 뭐 저희 세미나가 있거든요. 뭐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울산대학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3D 프린팅 워크샵. 울산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초대해 3D 프린팅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3D) 프린팅과 자동차 산업이 만나면 경기도 살아나고 울산의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는 김남은 교수. 제가 뭐 전공하고 있는 생산공학 뭐 이런 쪽하고 연결시켜서 울산의 제조업 여기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울산시에서도 진행하는 방향이 제조업의 혁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이런 쪽 키워드하고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은 교수의 얘기를 관심 있게 듣고 있는 지역의 제조업 관계자들. 이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혁신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유니스트와 3D 프린팅을 함께 연구하고 개발해 제조업의 부활을 이루어낼 분들입니다. 캐파를 갖추겠다라는 게 이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듯이 우주선이 운석에 맞아서 이렇게 데미지를 받았는데 그 부품이 지금 당장 우주선에 없다. 재고가 없다. 근데 이걸 수리를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런 프린터가 있으면 그 도면 정보만 있으면 바로 출력해가지고 매니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끌었던 3D 프린팅 실용화를 위해 연구하고 울산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김남은 교수. 다 좋습니다. 하지만 바빠도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바쁘다는 게 사실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제가 참 큰 잘못을 짓는 것 같은 게 좀 죄스럽긴 한데 근데 뭐 제가 바쁨으로써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또한 참 보람된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 바빠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끔씩 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은 교수를 다시 만난 곳은 유니스트 줄기세포 연구관.
생명과학부 김정범 교수와 함께 3D 프린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는 김정범 교수가 3D 프린팅으로 새로운 세포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러 왔는데요. 제조업과 줄기세포, 전혀 다른 두 분야에 3D 프린팅이 사용된다니 신기합니다. 김동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프린팅, 자동차를 3D 프린터로 프린팅하는 그걸 추진하고 계시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시도하고 있는 세포 프린팅, 3D 바이오 프린팅은 올해 처음 3D 프린팅 각광을 받으면서 시작된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구축되는 그런 노하우가 이제 원래 이제 3D 프린팅 시스템에서 저희가 정보를 교류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원료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할 정도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김정범 교수의 바이오 프린팅 기술. 환자 본인의 세포로 맞춤형 척수 조직을 이식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뻥뻥뻥 뚫린 애들이 걔들이 이제 간세포, 그리고 이게 피부세포인데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동물 실험을 줄임으로써 동물주의도 강화가 되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 세포로, 환자 세포로 프린팅해서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 환자한테 맞는 약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스크리닝해서 그 환자한테 맞는 약물을 바로 처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정범 교수의 이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인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3D 프린팅 기술로 환자 맞춤형 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피부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MRI라는 장비로 그 피부 상처 부위를 그대로 스캔을 합니다. 그럼 그 기본 스트럭처가 구조가 나오고, 이 피부를 이루는 세포, 여러 가지 세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구조별로 그대로 3D 프린터로 프린팅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그 조직을 그대로 상처 입은 만큼 그대로 다시 덮어주고 이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스템. 실제 그 유니스트에 같이 일하시는 그 교수님들께서 이런 분야를 좀 손다하고 계신다는 부분이 저도 상당히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요. 그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을 꿈꾸는 김남은 교수와 유니스트 연구진. 앞으로의 연구도 기대가 됩니다. 다시 찾아간 제1공학관 로봇 연구실.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필 때도 제가 들어가 버려. 모든 사람의 이메일 열면 다 있을걸? 2009년 유니스트 개교와 함께 들어온 공구학관 인성이는 연구실에선 일명 조상님으로 통합니다. 그때가 교수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저도 이제 4학년 때라서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막 뭐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때죠. 좀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았고, 로보틱스에 대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던 때예요.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지금은 약간 노련하게, 한 3년 됐으니까, 노련하게, 교수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로봇 연구실이 생긴 지 어느덧 3년.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로봇.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대신 보내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격 조종 로봇의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재난 환경이라던가 그런 것들에서
로봇이 투입이 되고 로봇이 투입이 되지만 실제로 작업자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움직임에 팔 움직임에 따라서 로봇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단순히 그냥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소통 로봇을 만드는 것이 연구실의 목표. 손이 있는 이 빨간 공이 실제로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죠. 그 수많은 연구의 실패가 계속 하나의 계단이 되는 거죠. 스텝이 돼서 결과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것들이고 단순히 실패한다고가 이제 당연히 끝이 아니고 실패가 하나의 어떤 그냥 경험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기반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고 뭐 한 10번 시도하면은 이제 막판에 한번 성공하고 그렇게 보통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기분 좋죠. 그런 날은 몰래 일찍 퇴근하든지. 실험실 조상님인 인성이가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연구를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배준범 교수님과 연구실 후배들이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로봇이나 기계를 만지는 랩실 치고는 좀 따뜻한 분위기네요. 아, 그죠? 이제 로봇, 저희가 만드는 건 로봇이지만 저희는 로봇이 아니니까 따뜻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죠. 유니스트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는 이곳은 중앙도서관. 인성이는 매일 저녁 이곳 도서관으로 출석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악바리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스마트한 장갑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점점 더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그 10년, 20년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제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하면서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너는 모르지 얼마나 멋진 사람이란 걸 나만 아는지 세상이 널 아직 모른데도 말없이 그냥 웃고만 있는지 주말 영건이와 드론 연구팀 식구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 초대받아 챌린지 퍼레이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쁜 손놀림으로 비행을 준비하고 있는 유니스트 드론팀. 오늘은 5대의 드론을 한 번에 띄우는 군집 비행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실외에서도 현대 비행을 한번 해보자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저희 이번 창조경제 박람회 챌린징 퍼레이드에서 실외 편대 비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 창조경제 박람회 일환으로 펼쳐진 챌린지 퍼레이드. 미래 성장 동력인 드론과 무인 자율주행차의 기술 개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최한 행사입니다. 유니스트 드론팀은 영동대교에서 드론 편대 비행을 맡았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연되는 드론 5대의 편대 비행. 성공적으로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유니스트 드론팀. 명건이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자마자 티가 확 납니다. 수염도 못 갖고 왔네요. 잘 될 것 같아요. 뭐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계속 잘 돼가지고 연습 때마다 오늘도 문제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랩에서에 있는 연구뿐만 아니고 실용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 있는 말과는 달리 표정은 긴장한 티가 역력한데요. 이제 유니스트 드론팀의 차례. 유니스트의 로고가 박힌 유니드론, 드디어 한 대씩 천천히 비행을 시작합니다. 생중계로 진행된 챌린지 퍼레이드. 유니스트 드론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이 5분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연습해왔습니다. 하이라이트로 준비한 5색 연막탄이 하늘 위에서 아름답게 터지고 서울의 하늘을 유니드론이 멋지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와, 이게 가끔 통신 환경이 안 좋으면 커맨드가 안 먹을 때도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본 행사에서 그런 문제점 하나 없이 정말 잘 돼가지고요. 정말 기쁘고요. 네, 오늘은 점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래 성장 동력의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명건이와 드론팀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유니스트에서 만난 4명의 인재들. 각자 연구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연구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과 삶을 위한 연구.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유니스트의 수많은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밤에 퇴근할 때 12시, 1시에도 이렇게 밖에 나가면서 건물을 다시 딱 돌아보면은 정말 모든 연구실에 불이 다 켜져 있거든요. 그 말은 다 그때까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런 노력이 정말 1년, 2년, 뭐 몇 년 후에라도 꽃이 만개하듯 성과가 훌륭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어디 갔다 와? 웰컴 저축은행. 대출 받았어? 이자 받았어. 얼마나? 입출금 통장인데 1.5%. 진짜? 자,
적금은 체크카드가 있으면 최고 5.2%. 그래? 웰컴 할 때가 됐다. 6시까지예요. 웰컴 저축은행. 2016년형 QM3 탄생.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연비를 경험하라. Better and different QM3. 하루 종일 바쁜 당신의 입속. 하지만 치아만 닦아서 놓치는 입속 79%. 리스테린이라면 칫솔질론 닦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남김없이. 99.9% 리스테린 파워. 어디 갔다 와? 웰컴 저축은행. 대출 받았어? 이자 받았어. 얼마나? 입출금 통장인데 1.5%. 진짜? 적금은 체크카드가 있으면 최고 5.2%. 그래? 웰컴 할 때가 됐다. 6시까지예요. 웰컴 저축은행. 2016년형 QM3 탄생.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연비를 경험하라. Better and different QM3.